오늘 첫 번째 키워드 이완구 총리 발탁입니다. 자, 우리 충청 출신 이완구 새누리당 원내 대표가 국무총리 후보자로 지명이 됐습니다. 자, 우리 충청권에서는 참 뭐 경사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런 중요한 얘기하는데 오늘 출석률이 왜 이래요 이거? 아, 오늘요? 왜 이런 거예요? 우리 정말? 정예 부대만 지금 모은 거죠? 이게 못 예. 알아는 사람들 빼고. 예, 이거 오늘은 이 주제가 중요하기 때문에 꼭 필요하신 분들만 모였습니다. 또 빠진 사람들 또 아니, 삐지실 것 같은데 그 발언에. 정작 자, 제가 이완구 총리 발탁 얘기는 뭐 그동안 이제 언론 보도를 통해서 많이 하고 지금 오늘 오후에 그 차남 병역 의혹에 관해서 공개 검증이 또 있었어요. 저는 이걸 보면서 야, 이게 이 비정한 아버지다. 우리 이완구 총리 후보자도 출근길에 그런 얘기를 했지만은 내가 이 자식이 아직 장가 안 간 자식한테 병을 전 국민한테 알리는 거 아닙니까? 참 이 공직이 뭐라고. 그러니까 아들이 볼 때는 아버지 공직 나가는데 내가 희생양이 돼서 지금 뭐 이런 걸 아픈 것을 밝혀야 된다는 거. 참 이 청문회 제도가 이게 그렇습니다. 우리 국민 누구나 자기 입장이 되면 아마 다 그 같은 마음일 것 같아요. 특히 나와 상관없는 내 가족이 거기에 연루돼서 그 구설수에 오르고 문제 제기가 되고 하는 것에 대한. 근데 또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요, 우리 사회가 얼마나 부패하면 이렇게까지 하겠습니까? 그리고 고위공직자에 대한 인사청문 제도는 우리만 있는 게 아니라 외국에 다 있거든요. 그렇죠. 거기 오히려 외국은 더 적나라한 이런 검증을 치르는 나라들도 글쎄, 있어요. 이런 그런 개인 사적인 거는 좀 비공개로 하고. 근데 그게 뭐 그렇게 안 되는데 정책 검증 같은 경우는 뭐 이렇게 공개해서. 근데 그걸 정책 검증은 하고 나머지 그 공사 구분에 있어서 사적인 영역은 손대지 않는다 그러면 아니 이제 비공개로 그런 부분들은 뭐 일정 부분 예를 들어 국회가 책임지고 한다든지 이렇게 해볼 수 있겠는데 지금 뭐 이완구 총리 이전에도 이미 이번에 차남 병역 의혹 관련해서는 지난번에 그 박원순 시장도 그런 있었죠. 검증 과정도 있었고 더 혹독한 그런 절차와 과정을 밟은 사례가 상당히 있거든요. 그런 점에서 보면 이거는 국민들의 인식에 좀 맡길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한편의 생각도 들어요. 아니 그런데 지금 이 병역 문제에 대한 의혹이 의혹 단계에서 이완구 총리 후보자께서 막 그렇게까지 하실 필요가 있었나? 충분히 저 청문회 과정에서 구두로 설명해도 이해될 수 있지 않겠어요? 이제 의혹을 한 방에 이제 불식시키는 일은 공개 검증을 하면 끝이죠. 뭐 그것처럼 명쾌한 건 없는데 그래도 이분이 워낙 그 50년 전부터 뭐 64년도 거부터 뭘 준비를 차곡차곡 하셨다니까 대단하십니다. 저 태어나기 전입니다. 그러니까 이분도 이제 방이 소집 해제인데 이분도 뭐 그것까지 다 갖고 참 대단한 겁니다. 그거는. 그러니까 아드님 같은 차남이 우리나라에서 이런 일련의 일들이 있으면 금방 확인이 됐을 텐데 미국의 유학 시절에 있었던 일이라는 거죠. 그러다가 보니까 검증할 방법이나 이런 게 마땅치 않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공개적으로 또 이렇게 의혹을 검증하겠다 이렇게 나서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고 뭐 박원순 서울시장 사례도 있으니까 나도 그러면 떳떳하게 하겠다 뭐 이런 그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잘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히려. 아니 글쎄 이제 있는 그대로 그냥 못했다는 게 아니고 그 이면에 그런 비정한 아버지가 돼야 되고 또 그 아들은 또 뭡니까 또 그렇죠. 그렇잖아요. 공직 자식이라는 이유만으로 제가 국회의원 출마했을 때 우리 큰 놈이 그때 병역이 미필 상태였었어. 몇 살이었는데 미필이었어요? 24? 그 정도 뭐 큰 문제 아닌데. 미필 나였는데 해외 유학 중이었었거든. 그러니까 아빠 제가 기자회견 할게. 그 문제 삼지 않았잖아요, 누가. 그때는 워낙 바람이 세게 불으니까 좀 문제가 됐어서 그냥 넘어갔는데 아빠 제가 기자회견 할게 하고 덤비더라고. 그래서 그러면 안 된다. 이게 큰 문제로 이렇게 비화되진 않으니까. 그리고 네가 기자회견 해갖고 뭐 언론에다 대고 건방지게 그러냐한테 조용히 있어라 이렇게 좀 질책을 한 적이 있는데 사실은 이 아들도 자기 문제 때문에 아버지가 이렇게 공직 인사에 그 구설수에 오르면 본인도 나서고 싶은 나서서 아빠 내가 사실 설명할게
하겠습니다. 할 수도 있는 상태라고. 이제 이 자녀 병역 문제라고 하면은 우리가 그 또 생각나는 사람이 이해창 전 후보, 이분도 그 아들 뭐 180cm에 45kg인가요? 뭐 이렇게 해가지고 참 많은 분들한테 회자되고 참 뭐 아무튼 그것 때문에 뭐 대통령이 뭐 안 됐을 정도로 그랬죠 그 당시에. 그 노무현 후보가 그 서울역 이병 열차에 손을 들고 그 육군 병장 노무현 병장 시절을 상기하면서 뭐 그랬던 게 기억이 나네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 병역에 관해서는 굉장히 예민합니다. 최근에 왜 그 미국의 프로 선수로 골퍼 선수로 활동하고 있는 이름이 잠깐 생각이 안 나는데 그분 같은 경우도 지금 27살인가 6살인데 병역과 관련해서 나중에 이행하겠다. 그렇지만 그 선수가 지금 그 미국의 LPG에서 여러 가지 활약을 하고 있고 또 두각을 나타내고 있어요. 그러다가 보니까 당사자는 나름대로 사유가 있고 이유가 있겠지만 우리 국민들이 포털이나 이런 어떤 여론을 보면 그런 걸 따지면 어느 누구인들 군대를 앞두고 있는 사람이 이유가 없겠냐 이런 얘기를 다 하는 군대 갔다 거거든요. 왔어요? 갔다 왔죠. 군대 갔다 왔어요? 저는 육군 병장 출신입니다. 특이하네. 제 주위에는 하도 군대 안 갔다 온 사람이 많아가지고 군대 갔다 온 사람들 이렇게 보면 좀 신기해. 우리 주위에는 아직 군대 안 갔다 온 사람이 많아. 제가 제 주위에 있는 분들은 군대를 안 갔다 그러면은 굉장히 신기하게 봐요. 왜냐면은 어떻게 안 갔어? 왜냐면은 군대를 가신 분들이 되게 안 가보려고 한 번씩은 좀 삐적삐적 대다가 갔단 말이에요. 주변에 돈 있고 권력 있는 사람이 별로 없구만요. 없어요. 그러니까 그때는 그렇지. 거의 다 우리가 속세 말로 끌려갔다고 할 정도로 다 갔는데 아무튼 그래서 그 병역 문제는 내가 갔다 왔기 때문에 남이 좀 안 갔으면은 굉장히 그 기분이 나빠요. 왜? 꼭 상대적 박탈감을 딱 느끼게 딱 만들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좀 군대 안 간 게 좀 미안해. 그렇죠. 항상 미안한 타이에 의해서 안 갔는데도 아유 내가 이렇게 군대 문제에 대해서 다들 국민들이 예민한데 어떻게 군대를 안 가게 돼서 좀 한편으로 서운한 것도 있고 군 경험이 없으니까 한편으로 미안하고 좀 그렇습니다. 그 우리 사회가 이런 그 인사청문 제도나 이런 걸 도입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잖아요. 또 고위공직자의 재산 등록 제도를 도입하는 이유도 지금 공직 부패 이런 것들이 워낙 심하니까 지금 우리나라가 부패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 1년에 36조라고 얘기해요. 거기다가 1년에 매년 공직 부패로 징계를 받는 공무원이 2,500명이 넘습니다. 이게 계속 주는 게 아니라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회적으로 이런 부패 문제에 대해서는 오히려 있는 사람들이 또 고위 권력층에 있는 분들이 모범을 보이는 게 맞다라고 보고 좀 안타깝죠. 어떤 면에서는. 그렇죠. 그렇지만 저는 이것도 우리 국민 정서에 맞는 제도로 도입을 한 거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안타까운 부분도 있지만 슬기롭게 뭐 문제 없는 분들 검증하는 거니까 문제 없는 분들이 총리도 되고 장관도 그렇죠. 되고 하는 네. 절차를 밟아야 된다고 봐요. 근데 지금 나 이게 공개 검증 아침에 뉴스 보니까 공개 검증 하겠다 하고 네, 좀 전에 한것 기자들한테 같아요. 공개 검증을 했어요. 네. 했는데 의혹이 사라질까? 공개 검증 후에도 사라지죠. 명확하게 그럼요. 분별이 갈 수 있는 그런 상태입니까? 그거는 뭐 기본적으로 저는 여론 주도층 내지 합리적인 토론 문화가 형성되어 있는 오피니언 그룹 속에서는 저는 어느 정도 해결될 거라고 그럼요. 봐요. 검증만 된다면. 예. 자 이런 야당이 더 이상 물고 못 늘어지게 그럼요. 뭐 그런 저기 정도는 박원순 돼. 서울시장도 그렇게 해서 한 방에 그렇죠. 해결되지 않습니까? 예. 근데 똑같은 케이스고. 어머니, 당신의 따뜻한 손맛이 그립습니다. 그 마음을 담아 준비했습니다. 10가지가 넘는 다양한 밑반찬, 씹을수록 고소한 맛, 쫄깃하고 담백한 맛, 순심이 흑염소. 자, 이렇게 이양구 총리가 이제 우리 충청 지역에서 발탁이 되다 보니까 이 또 지금 새정치민주연합 28 전당대회를 앞두고 이 문재인 의원이 또 삑사리 발언이 하나 또 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호남 총리를 했어야지 왜 충청 총리를 했냐는 식으로 해가지고 우리 충청도민이 지금 화가 엄청 나 있어요 지금. 안 그렇습니까? 그러게 우리 저기 그리자너도 정치인 얘기를 좀 들어봐야 되겠네. 그쪽 캠프에서 전화가 왔더라고.
충청도가 지금 발칵 뒤집혔다는데 별 크게 문제되지 않겠냐 그런데 그래서 제가 한마디 했죠. 사과를 했는데 문재인 후보가 뭐뭐 한다면 뭐 사과드린다 이렇게 했어. 뭐뭐 했다면 그러니까 자기의 발언으로 뭐 마음이 상했다면 뭐 사과드린다 근데 마음이 상한 것에 대해서 사과드린다 이렇게 하지 면이 어디냐 면이 그랬더니 또 그렇게 섬세하게는 생각 못했다고. 자업자득 아니에요? 제가 볼 때는 문재인 의원께서 그 지금 똥줄이 좀 타지 않았나. 그러니까 급하긴 급했는가 봐요. 왜 그러냐면은 지금 호남에 가서 그 전에 얼마 전에 호남 광주에 가서 저걸 토론을 했지 않습니까? 했는데 지금 박지원 의원이 호남 적자로 지금 나와 있기 때문에 호남표가 지금 그쪽으로 많이 안 가는가 보죠. 그러니까 호남 총리를 했어야 된다고 일단은 충청도민한테는 적을 댔지만은 호남 사람들이 한테는 좀 우호적이지 않을까요? 그래서 이제 문재인 후보가 그런 것까지 계산해서 했다면 정치 다 배운 거지. 그런데 그렇게 의식해서 말씀을 하신 것 같지는 않고 이제 호남 민심이 워낙 안 좋으니까 호남이 다녀보니까 현 정부에 대한 민심이 워낙 안 좋으니까 그래도 충청도는 또 이래도 흥 저래도 흥이라고 박근혜 대표에 대해서 불만이 많이 있지만 그렇게 좀 격양된 막 뭔가 일어나는 그런 분위기는 아닌데 호남에 박근혜 정부에 대한 비판이 너무 세니까 그런 걸 가라앉을 수 있는 길이 있는데 왜 그리 했냐 뭐 이런 취지가 아니겠나 저는 싶어요. 그 취지도 아닐 것 같은데 일단 이게 발언이 나온 배경을 보면 박근혜 정부, MB 정부의 그 인사 평중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는 과정에서 그런 관점에도 호남 민사를 해야 하는데 정말 아쉽다 이 얘기를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해명 자체도 충청도 총리 됐다고 해서 문제 제기한 게 아니다 이런 얘기 했듯이 그거는 그 정도 정치적 리더십 또 정치인이라면 분별해서 가려가면서 발언을 했어야 되는데 저는 발언 실수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다 좋은데 지역을 거론한 게 뭐 이한구 총리를 야당 입장에서 뭐 소통을 하는데 적합한 인물이 아니다 뭐 이렇게까지 말한 것도 이해가 가는데 막판에 아무리 좋은 의도라도 그 지역을 거론한 거는 저는 실수하신 게 아닌가 정치인이기 때문에 정치적 도의적 책임을 지는 게 저는 맞다라고 봐요. 제가 볼 때는 이 문재인 의원이 초선이라 그런 게 아니까 아직 정치 경험이 좀 허접하다 보니까 이게 노련한 정치인이었다면은 청와대에서부터 몇 년인데요 지금. 아니지 또 정치는 또 다른 뭐 무슨 수석하고 뭐 민정수석 또 다른 거야? 비서실장하고 이거하고는 또 의원하고는 또 다르다고 봐요. 또 그래서 그런 걸 너무 아까 우리 선 의원님이 얘기하듯이 너무 호남을 그러니까 이분은 지금 현재 정치적으로는 절치절명의 위기에 있어요. 이번에 당대표가 되지 않으면은 이분은 대권도 꿈이 무산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이분은 절치정명이기 때문에 내가 볼 때는 어떻게 해서라도 이번 당대표에 당권을 거머줘야 이분도 살 길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충청도가 죽던 어디가 죽던 호남을 아무튼 단합을 시키려면은 자극적인 발언을 했지 않나. 이 정치인이 하는 발언들은 그냥 나오는 건 아니죠. 항상 계산된. 아니 그래도 저 궁금한 게 선병열 의원님 투표권 갖고 계세요? 네, 갖고 있어요. 그래요? 대의원이요. 누구 찍으실? 저는 문재인 후보를 찍는 거야? 거기 찍으시면 안 되죠. 충청도 그래요, 저 본인 발언 자유죠. 그런 발언을 했다고 해도 이미 충청도 총리는 따놓은 거니까 따놓은 다음에 아니 저쪽도 배려한 거니까 따놓은 다음에 하기야 뭐 국회의원들이 뭐 그게 지금 뭐 눈에 보입니까? 다음 공천에 내가 당선이 되냐 안 되냐가 제일 중요한 거지. 그렇지 않았습니까? 아닙니다. 이번은 제가 정말 당을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선당 후사. 근데 이 문재인 의원한테 제가 한번 드리고 싶은 얘기가 있어요. 뭐냐면은 보통 우리가 이제 영남 정권을 쭉 하다 보니까 대개 이제 이 국민 대탕평이나 통합 차원에서 호남에 있는 분들을 총리로 발탁을 좀 했어요. 그동안 여러 번 있었잖아요. 그리고 충청도 총리도
없었던 건 아닙니다. 그동안 뭐 JP를 비롯해서 정운찬 뭐 몇 사람이 있었어요. 충청도. 그러네. 예? 그러네. 근데 충청도 총리가 되면은 탕평이 아니고 호남 총리가 되면 탕평입니까? 지금은 호남보다 충청도 인구가 더 많습니다. 그렇죠? 지금 영충호라고 할 정도로 좀 얘기가 되는데 이분은 아직까지도 영호남으로 동서로 그냥 거기에 너무 매몰돼 있지 않나. 충청도의 힘, 그 자민련 그 바람을 이분은 기억을 못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영남, 호남하고 그 충청도, 강원도, 수도권까지 다 기타 지역이야. 우리 충청도는 그렇게 분류를 기타? 해서 기타 지역. 그러니까 그래서, 아덜스로 그래서 정치적 그 대립 구도에서 이렇게 벗어나 있는 거지. 벗어나 있는 거지. 말이 어쨌든 간에 이 발언 자체가 앞으로 아마 그 이거 당대표 돼갖고 대전 오면은 예. 대전역에 내리자마자 큰절하 석고대제야 큰절해야 돼. 예, 큰 영향이 불가피하지 않겠나 이런 판단도 예. 들고. 예. 정치인들 발언은요 끝까지 죽을 때까지 따라다닙니다. 우리가 대표적으로 정동영 전 노인 발언 뭐죠? 그 관련해서. 고문 지금 이제 국민회의로 이제 탈당을 해서 가신 분도 그 노인 폄하 발언 끝까지 따라다닙니다. 지금까지도 그분 뭐 하면은 노인네들이 뭐 아주 그냥 뭐 아주 그냥 응?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문재인 의원 이 호남 총리 발언도 끝까지 아마 대선 가도에도 이 문제가 끝까지 불거질 겁니다. 아마 충청도 표 절대 충청도 표 없어도 대통령이 될지 그건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이제 본인이 또 그 이런 실수를 상쇄하는 여러 가지 처신을 또 하시겠지. 여기에 또 우리 그 최민호 전 행복청장이 얘기가 또 화제가 됐어요. 이 건하고 맞물려서 뭐냐면은 이한구 총리 후보자가 50년 전부터 자료를 준비된 총리처럼 준비를 쭉 해왔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신의 빅모상인가요? 뭐 아들 결혼 이것도 충남 도지사 재직 시절에 비서도 모를 정도로 그렇게 해치웠는데 우리 그 최민호 전 행복청장이 그걸 또 아들 결혼식을 아무도 모르게 또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그렇게 했느냐 이한구 총리 후보자한테 배웠다. 그거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최민호 총장. 이거는 그분이 고위공직자 출신이시잖아요. 그 이를테면 청렴 선진국들의 공통된 사례를 보면 고위공직자들의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강제화하기 위한 제도가 있어요. 홍콩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냐면 공직자들이 재산 과정을 증명하지 못하면 뇌물로 간주하고 몰수합니다. 아, 그거 괜찮네요. 그리고 북유럽의 청렴 선진국들은 공직자들의 이메일도 자꾸 자료로 보관하도록 하고 공개하도록 하고 있어요. 심지어 몇몇 국가들은 개인의 그 납세 내역 이런 것도 다 공개하도록 하고 있어요. 우리 정보공개법에 따라서. 그런 점에서 보면 최민호 전 충남부지사가 이런 그 스스로 그런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실천하기 위해서 이런 행위를 하는 것은 저는 상당히 바람직스럽다라고 저는 봅니다. 이런 사례가 워낙 없기 때문에 우리 사회에 없다가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주목받고 또 많은 국민들 입으로 이렇게 해저가 되는 거 아닙니까? 또 우리 또 대전에서도 우리 권선택 시장께서도 그 아들 결혼 현직에 있을 때는 좀 다릅니다. 저는 아니 현직에 있을 때 안 했죠. 연락을 안 했죠. 더더욱이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이분은 지금 야인 생활하고 우리 선백열 전 의원님처럼 야인 생활을 하고 계시는 건데 알려도 되는데 굳이 알려도 되죠. 뭐 굳이 안 알릴 필요 뭐 있어요. 안 그런가요? 그렇지. 예. 뭐 그런 점에서 보면 더 돋보였던 게 그런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저는 이 공직에 계신 분이나 이 대기업에 이렇게 무슨 임원으로 계신 분들이 부러워요. 뭐냐면은 우리 공직에 이제 고위공직자는 개인 그 업무 추진비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 경조사비도 거기서 이렇게 내고 하는데 자기가 낼 때는 다 그걸로 냅니다. 그리고 나중에 자기가 어떤 경조사가 생기면은 돈을 받으면은 뭐 준 대로 품앗이로 올 거 아닙니까? 오면은 알돈이 되지 않습니까? 그게 왜냐면 우리 일반 사람은 버는 돈에서 다 축의금이든 뭐 어디 부의금이든 돈을 내는데 그러니까 별 문제가 없어요. 그냥 내가 낸 거 좀 찾아오든지 못 찾아오든지. 근데 고위공직자들은 그 업무 나라 돈으로 다 이걸 하고
받을 때는 자기 거. 그래서 그분들은 진짜 고위공직자들은 돈을 안 받아야 돼. 이를테면 하드래. 제가 이제 작년에도 뭐 별 원스타 자녀분 결혼식장에도 가보고 또 정말 국회의원이나 이런 그 애경 그 집에 상가집에도 이렇게 가보고 이렇게 했었는데 정말 어마어마하게 하더라고요. 결혼식도 보면 하객이 줄을 서서 이렇게 인사할 정도로. 근데 뒤돌아서 다 한마디씩 해요. 이게 뭐냐 이게. 그게 어떻게 보면 우리 그런 집에 가서 축하도 해주지만 저는 정말 축하하러 갔어요. 아는 분이어서. 그렇지만 나오면서 다들 밥 먹으면서 한마디씩 다 하더라고요. 별로 그렇게 좋지 않은 소리를 하는 거예요. 동네 파출소장만 돼도 동네 다 알리잖아요. 또 뭐 동장만 돼도 막 우리 뭐 아들 결혼합니다. 막 동네방네 다져가지고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막그 장사하시는 분들 얼굴은 뭐 몇 번 오다 가다 봤는데 이거 참 응? 이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또 한편으로 보면요. 이분 정도 지위 이상급 되는 분들 이렇게 보면 대체로 그렇게 좀 청렴하게 뭔가 하려고 하지 않나요? 저는 그런 분들 뭐 대전에 여기 광역시장이나 구청장님들, 국회의원님들이 막 이렇게 허례허식 떠벌리면서 뭐 자녀 결혼식을 치른다든지 뭐 상가집에 뭘 한다든지 이런 경우 제가 별로 보지 못했던 것 같거든요. 그거 없습니다. 예, 별로. 예. 아무튼 이 최민호 전 청장께서 이것도 우연히요. 이제 지난 25일 날 서울 필동의 한 하우스 웨딩홀에서 그랬다며요. 이제 예, 장남 저도 순원 봤어요. 씨 혼례를 치렀는데 예, 예. 양가 가족 친지만 참석한 채 이렇게 혼사를 치렀대요. 근데 이걸 어떻게 알게 됐느냐? 우연히 여기 이제 대전에 있는 분이 그 예식장을 갔는데 그 예식을 하러 갔는데 그분 아들을 최민호 청장 아들이 결혼을 하고 있는 거기에 웬일이야? 그러니까 나 여기 지금 그래서 알게 돼갖고 그거를 제일 먼저 우리 디트뉴스에 이충권 편집국장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여기 오니까 최민호 청장이라는 사람이 이 장남을 지금 여기서 혼사를 치르고 있더라. 그거 아무도 모르는 거야. 최근에 예, 25일 날. 최근에 대전에 고위 공직자 한 분이 기관장이 아들내미 결혼을 시켰어요. 그래요? 진짜 연락 안 하고. 그러니까 대체로 그렇게 다 하는 것 같더라고요. 최근에 와서는. 뭐 어쨌든 간에 이분도 그렇고 그렇게 그 노블레스 오블리제를 실천하려고 하는 분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박수 한번 쳐줘야 되지 않을까. 아무튼 이런 분들은 진짜 국회로 보내야 되는데.